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 칭찬합시다. 코너 검색 1등 사연입니다.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36번째 사연입니다. 김 선생님이 쓴 슬프고도 아름다운 글은 사랑방신문의 전면 광고로 특별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한 가정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어머니의 상징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어머니를 떠올리며 살아계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평생을 오로지 가정과 자식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며 헌신적으로 살아온 한 여인 김 여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생애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이기에 그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마음 깊이 애도하고자 합니다. 김 여사님은 곡성인면 매월리 월평 지하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조백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도 당신은 항상 밝고 총명한 천성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함부로 교류하지 않는 선비와 같은 기품을 지니셨으며 이러한 가치들을 자식들과 손자들에게까지 물려주셨습니다. 그녀는 어질고 선량한 마음을 금과 옥조처럼 따르며 살았기에 이러한 이름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모님을 뵌 것은 이미 지상의 과업을 훌륭히 마치신 뒤였던 것 같습니다. 생이란 한 덩어리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음이란 그 구름이 흩어지는 것이라 하여도 생과 사의 경계가 이렇게 간단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님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그 허망한 마음은 달래지지 않습니다. 고모님의 삶을 직접 보고 듣고 알고 있기에 그녀의 삶과 그 가슴속에 쌓인 한과 서러움은 천권의 책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세계는 다르기에 그녀의 서러움을 몇 장의 글로 요약하여 위로하고자 합니다. 어려서부터 고모님은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명민한 두뇌와 할머니의 기품을 물려받아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 애쓰신 고모님은 많은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24살의 젊은 날, 고모님은 연일정씨 송강 정철의 12대손인 고숙을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그 결혼 후 6남 1녀를 낳아 모진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하고 선량하게 살았습니다. 종가집의 엄한 어른들 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언제나 가정과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광주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극한의 어려움을 동반했습니다. 저축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고 매일 벌어서 자식들의 입에 풀칠하는 것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고모님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절, 고모님과 고숙의 사랑과 헌신은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기억됩니다. 그 시절의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고모님과 고숙은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우리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흐릅니다. 고모님과 함께했던 순간들, 특히 그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겨울, 연탄이 부족해서 바위덩어리로 추위를 견디던 날들. 그리고 광주 신역 뒤의 천막집에서의 생활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의 날들은 가난의 절정이었고 그런 속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고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나는 순간은 그날의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고모님께서 콩나물 난전을 하시던 그날, 비가 내리고 고모님이 일하러 나가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고모님은 150원의 수입만으로는 보리쌀을 사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지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가난에 대한 체념을 보이며 하나, 희수가 이 돈 갖다 보리나 사서 삶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보리라는 단어는
단순한 곡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 말 속에 숨겨진 고모님의 가슴 아픈 상황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겨우 보리쌀로 밥을 지어 그 부족한 밥을 무로 만든 비빔밥으로 간신히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 비빔밥을 먹을 때 자식들끼리의 수저 소리는 마치 전쟁터에서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고, 밥이 사라지는 속도는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때의 고모님은 배부르다며 슬그머니 수저를 내려놓으셨지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걱정과 슬픔이 있었을까요? 그 시절의 고모님과 고숙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대하는 모습에는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오히려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저는 방학마다 고모님의 집에서 형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은 지금도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으며, 고모님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감동과 눈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여름 소나기가 내리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 천막집 하수구 도랑 옆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 방바닥에 차오르고 급기야 우리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식구들은 책가방과 이불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막내 지환이만 겨우 그 사이에 끼워 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서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기억은 저에게는 하나의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의 고모님과 고숙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린 자식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고모님과 고숙은 무엇보다 자식들을 걱정하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 시절의 고모님과 고숙의 마음을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만 그 사랑과 헌신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고모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도둑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을 돌려보내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도둑이었던 젊은이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고모님과 고숙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교훈의 이야기로 자주 들려주곤 합니다. 고모님과 고숙의 삶은 그 자체로도 성스러움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했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그 사랑의 울타리는 가족 모두에게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고모님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었으며 그 사랑과 헌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랑과 정이 넘치는 상황을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돕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야기들은 제게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 시절의 모습이 그려질 때면 사람들 간의 진정한 사랑과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36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